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아니야, 당장 해결해야 해 라고 느끼는 상황 말이죠.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기질에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알면 나의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나의 욕구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한 두 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할 겁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매슬로우의 욕구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결과와 연결해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을 이해하고 두 번째, 기질 검사를 직접 해볼 겁니다. 그리고 기질과 욕구를 연결해 나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얻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기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 맞춤형 방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단순히 외향적 또는 내향적으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깊고 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입니다. 기질을 알면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욕구에 대해서도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먼저 4가지 기질을 소개하겠습니다. 다혈질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쉽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다혈질들은 파티에서 중심에 서기를 좋아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끈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기질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특징과 어떤 기질이 유사한지 한번 기질 검사를 하기 전에 유추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담즙질입니다.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런 분들은 존중의 욕구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담즙질은 프로젝트 리더로서 추진력 있게 팀을 이끌지만 때로는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울질은 신중하고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전 욕구에 민감합니다. 우울질의 예시를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또 치밀한 계획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점액질 같은 경우는 침착하고 온화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리적 욕구와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점액질은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을 추구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기질은 어떤 것 같나요? 이제 직접 기질 검사를 해볼 건데요. 기질 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할 히포크라테스 기질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포크라테스 기질 검사라는 건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직접 만든 검사지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성격을 4가지 기질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몸에 혈액, 담즙, 흑담즙, 점액 같은 체액의 비율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고대 의학 이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에 들어서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검사로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 검사나 MBTI 검사도 이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심리학자 데이비드 커지는 히포크라테스의 기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질검사 모델의 틀을 잡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20문항짜리 기질검사는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이론을 바탕으로 디스크와 MBTI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제가 간이로 만든 검사입니다. 주로 일상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어떤가 같은 질문으로 간단히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좀 더 표준화된 검사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디스크 검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만 저희는 여러분이 선택의 힘을 키우고 욕구를 분석하고 또 개인의 기질에 따라 욕구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그 점을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간단하고 접근성 좋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 20문항의 답을 하시면 결과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중 하나의 주 기질로 나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보고 바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영상 제목 아래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 문서로 연결됩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0개 문항이고요. 문항마다 A 또는 B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후에는 A와 B의 개수를 집계하여 어떤 기질이 주 기질인지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영상에서는 제가 문항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A 또는 B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종이나 메모 앱에 A 또는 B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1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A. 빠르게 대처한다. B. 잠시 관망한다. 2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편인가요? A. 네, 기대된다. B. 아니요, 긴장된다. 3번, 주변에서 누군가 다투고 있을 때 A. 중재에 나선다. B. 상황을 지켜본다. 4.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즐거운가요? A. 네, 매우 즐겁다. B. 아니요, 부담스럽다. 5. 갑작스러운 변화에 A. 빠르게 적응한다. B.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6번. 파티나 모임에서의 행동. A. 새로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한다. B. 친한 사람들과만 대화한다. 7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A.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B. 원인을 천천히 분석해 본다. 8번.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 A. 세세한 계획보다는 대략적인 방향만 잡는다. B.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꼼꼼히 계획한다. 9번. 장기 목표를 설정할 때 A. 목표를 세운 후 바로 행동에 옮긴다. B.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모으며 천천히 준비한다. 10번.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A. 바로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한다. B.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잠시 숨 고르게 하시고 남은 10문항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11번. 팀 활동에서의 역할. A.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끈다. B. 팀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한다. 12번. 결정을 내릴 때 A.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 B. 여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다.
13번 대화를 나눌 때 A.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B. 상대의 말을 많이 경청한다. 14번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A. 바깥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긴다. B.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15번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행동. A. 다른 일에 몰입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B. 스스로 조용히 내면을 정리하려 한다. 16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A.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B.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17번 평소 생활 패턴. A. 즉흥적이고 유연한 편이다. B. 규칙적인 일정을 선호한다. 18번 팀에서 의견이 다를 때 A.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B. 의견 차이를 이해하며 조율하려 한다. 19번 실수를 했을 때 A. 금방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 B. 실수의 원인을 곱씹으며 개선점을 찾는다. 20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의 반응. A. 일단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B.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다. 이제 A 개수와 B의 개수를 집계해 보십시오. A와 B의 비율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A의 개수가 14개 이상이면 다혈질, 11개에서 13개이면 담즙질, 8개에서 10개면 우울질, 7개 이하이면 점액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은 더보기 설명란 링크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가 많다면 외향형 기질일 가능성이 높고 B가 많다면 내향형적인 기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기질별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기질이 어떤 욕구에 민감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별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다혈질은 사교적이고 변화를 즐기며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민감합니다. 담즙질은 목표 지향적이며 존중 욕구에 민감합니다. 우울질은 신중하고 분석적이며 안전 욕구에 민감합니다. 점액질은 차분하고 안정지향적이며 생리적 욕구와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민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죠? 우리가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욕구에 민감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마다 같은 욕구라도 그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질에 따라 민감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질에 따라 어떤 욕구에 더 민감한지 이게 실체가 잡히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면 내면에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과 지속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혈질형과 욕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과 어울릴 때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바로 다혈질형에 해당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거나 또 소외됐다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큰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욕구 충족 방식을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며
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고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것을 즐깁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이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데요. 때로는 과도한 주목을 받기 원해서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한 자랑이나 과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이 다혈질형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에서는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추구합니다. 두 번째, 담즙질형과 욕구의 관계를 보면 나는 리더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담즙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하는 담즙질형은 리더십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 성공, 그리고 인정입니다. 스스로를 강한 리더로 여기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길 원하죠. 이런 담즙질형은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팀의 리더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기도 하고 경쟁 상황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것을 매우 즐겨합니다. 근데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다른 기질에 비해서 좌절감, 분노, 짜증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피드백의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댓글에다 여러분의 기질, 또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본인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점이 있으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질이 우울질형인 분들은 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2단계에 해당하는 안전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우울질형은 예측 가능한 환경과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혼돈, 예기치 않은 변화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특히나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울질형은 체계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랬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계획표를 작성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사전의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선택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겁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과 명확한 계획 제공을 이런 기질의 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형, 혹시 편안하고 조용한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점액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슬로우의 1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3단계인 소속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점액질형은 안정과 편안함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편안함, 휴식, 수면과 같은 생리적 욕구, 안정된 인간관계와 같은 소속의 욕구 모두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과 관계를 유지하고 강한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명상, 휴식,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는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시의 반응은 무기력, 무관심,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유부단한 행동이 나타나며 심리적 안정이 깨지면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편안함과 안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환경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기질을 알므로써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하이라키로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갖지만 기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안정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담즙질 같은 경우는 성취와 승리가 더 중요해서 밑에 아래 단계가 좀 덜 충족이 되더라도 바로 성취와 승리에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성향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질을 알고 나의 민감한 반응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행복의 욕구, 여러분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같은 욕구라도 기질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기질과 욕구를 바탕으로 각 기질에 맞는 맞춤형 욕구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혈질에게 필요한 해결책, 우울질에게 필요한 해결책 이렇게 맞춤형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기질과 민감한 욕구에 대해 남겨주세요. 의견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저도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